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오늘 공식 발효되면서 한국에도 15% 상호관세가 부과됐습니다. 국무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 아이스 구금센터에서 한 중국인 수용자가 샤워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직연금 시장을 가상화폐에 개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버스턴의 한 한인 여성이 거리를 걷다 쥐에게 발목을 물려 입원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로다이의 한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세입자를 강도로 오인해 총격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상호 관세가 오늘 공식 발효되면서 한국에도 15% 상호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과 기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직접 회로와 반도체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어느 수준의 투자를 한 기업에 관세를 면제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정부는 발표 직후 핵심 수출 기업이자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TSMC는 반도체 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TSMC는 지난 3월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3개의 팹, 2개의 첨단 패키징 시설, 애리조나의 연구개발센터 등을 추가해 미국에 대한 총 투자액을 1,65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삼성전자도 텍사스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애플의 미국 제조 계획에 참여하는 등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반도체와 바이오 부분의 관세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나쁜 조건을 제시받지 않은 최혜국 대우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생산시설에 미국 이전 압박을 받아온 애플 역시 이번 반도체 관세 발표의 수혜자로 꼽힙니다. 외교 소식통은 100% 반도체 관세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반도체에 100% 관세가 부과되면 당장 필수품인 스마트폰 가격이 2배가 된다며 이는 트럼프 지지층들도 감당할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효로 수십억 달러의 관세가 미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며 미국의 위대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급진 좌파 법원뿐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세계 각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최저 10%에서 최고 41%에 달하는 상호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주도로 구축되어 온 자유무역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주요 기업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앞다퉈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서면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제조업과 일자리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외의 다른 주제를 놓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스 베일리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오늘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연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포함해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성명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 지위와 능력, 그리고 달라진 지정학적 현실을 인정할 경우 핵 문제 외의 대화에는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미국 측은 이 같은 발언을 북한이 핵 군축이나 군사적 충돌 방지 등 특정 분야에서 제한적 대화에 열려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새로운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은 한국 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 현황을 유가족에게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베일리 대행은 유해 송환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4대 의제 중 하나였으며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2기 내내 북한과의 실질적 협상의 의지를 밝혀왔으며 미국은 여전히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원칙들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일리 대행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이 지역의 안보, 경제적 도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불안정한 행위를 억제하고 동북아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도 오늘 한국은 미국의 가장 굳건한 동맹 중 하나라며 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군대이며 한미 동맹은 1953년 이후 한반도의 적대 행위를 억제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펜실베니아 IC 구금센터에서 한 중국인 수용자가 샤워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구금된 지 채 5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현재 수사당국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립스버그의 모샤넌 밸리 처리 센터에서 32세 중국인 아이스 수용자 차오펑게가 지난 5일 아침 샤워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현지 검시관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수용소 직원들은 이날 오전 5시 21분경 샤워실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의 개 씨를 발견했고 즉시 CPR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응급의료팀, 주경찰, 검시관 사무소에 연락했지만 약 42분 후인 오전 6시경 사망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차오펑게는 이민재판소의 추방심사를 앞두고 구금 5일 만에 이 같은 비극을 맞았습니다. 그는 지난 1월 CBS 매장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불법 구매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후 컴퓨터 및 통신기기 사기와 공모 혐의를 인정해 최대 12개월형을 선고받고 아이스 수용소로 이관됐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 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자필 메모가 발견됐고 타살 흔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자살로 추정된다고 주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감사실, 아이스 직업윤리책임부서, 그리고 중국 대사관에도 해당 사망 사실이 통보됐습니다. 아이스는 성명을 통해 수용자는 수감 후 12시간 내로 의료 초기 검진을 받고 24시간 응급진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이번 사망은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01k 등 퇴직연금 시장을 가상화폐에 개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저축의 일부를 사모펀드를 포함한 대체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최근 사모펀드와 신용업계는 퇴직연금 플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부동산, 사모펀드 업계가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증권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정과 지침을 개정해 참여자 주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플랜의 대체 자산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퇴직연금 제도인 401k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401k의 규모는 12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위험자산인 가상화폐나 사모펀드의 퇴직연금 시장을 개방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주로 투자해온 주식이나 채권보다 이들 상품의 유동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일가족이 코인 사업을 벌이고 있어 가상화폐의 퇴직연금 진출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몇 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 사업으로 6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블랙스톤, KKR,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같은 대형 대체 자산 운용사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판론자들은 이 조치가 퇴직연금 계좌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보스턴의 한 한인 여성이 거리를 걷다 쥐에게 발을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쥐가 토끼만 했다고 말해 온라인상에서도 큰 화제가 됐는데요. 시 당국은 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밤 보스턴 펜웨이 파크 인근 마운트포트 스트리트에서 거리를 걷다 쥐에 물린 한인 여성의 사연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23세 여성 남궁민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던 중 왼발 뒤꿈치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고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버켄스탁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 남궁민 씨는 자신이 걷다가 실수로 쥐의 꼬리를 밟아 쥐가 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궁민 씨는 쥐가 너무 커서 처음에는 토끼인 줄 알았다며 남자친구가 휴대폰 플래시를 켰고 그제야 쥐가 물었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전했습니다. 놀란 그녀는 곧바로 베스 이스라엘 디코너스 메디컬 센터를 찾아 파상풍과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응급실에 있는 동안 그녀는 쥐에 물린 경험을 틱톡에 올렸고 영상은 2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영상에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흑사병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보스턴시 위생검사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했고 주민들에게 쥐 출몰 시 신고하는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도 배포했습니다. 보스턴시는 지난 4월부터 보스턴 쥐 퇴치 행동 계획을 통해 도시 전역에 250개 이상의 센서를 설치해 쥐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핫스팟 지역에 집중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 당국은 시민들에게 신고전화 311로 쥐 출몰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로다이에서 한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세입자를 강도로 오인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를 강도로 오인하고 총격을 가해 세입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일요일 밤 11시쯤 뉴저지 로다이의 가리발디 애비뉴에 위치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는 자신의 지하에 새로 입주한 세입자인 33세 암르 알리를 침입자로 착각하고 총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알리는 창처럼 생긴 긴 물체로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다 결국 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총을 쐈고 알리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알리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전하며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세입자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면서 렌트 계약 시 세입자의 신원 조회 필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버긴 카운티 검찰은 알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집주인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할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정부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35개 지역의 목록을 공개하고 해당 로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목록에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미네소타, 네바다,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주 등 12개 주와 워싱턴 DC가 포함됐습니다. 도시는 18개가 목록에 포함됐는데 뉴저지 호보큰과 저지시티, 뉴워크, 패터슨, 뉴욕주 뉴욕시, 로체스터가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이들 지역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을 거부할 경우 책임 관리들을 기소하고 로컬 정부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도 중단하겠다는 경고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치료에 리튬이라는 금속이 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 치료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개발된 적이 없으며 현재의 알츠하이머 치료는 증상 관리에서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리튬이 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뇌의 주요 세포 유형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노년기에 나타나는 리튬 결핍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처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쥐에게 리튬 오로테이트를 투여하자 기억력이 생후 6개월 젊은 쥐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한편 다른 연구원은 아직 리튬 복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며 쥐에서 인간으로 넘어갈 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임상 실험으로 이번 실험 결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에 위치한 포트 스튜어트 육군 기지에서 병사에 의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지에서 복무 중이던 커넬리우스 레드포트 병장이 동료 병사들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5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중 3명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을 가한 레드포드 병장은 현장에서 다른 군인들에게 제압돼 즉시 구금됐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포트 스튜어트 기지 일부 구역과 인근 지역 학교가 한때 폐쇄되면서 긴장감이 크게 고조됐습니다. 군 당국과 지역 경찰은 기지 내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경계 수준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뉴욕주 하원 의원이자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인 조란 맘다니가 소속된 민주사회당이 최근 뉴욕시에서 열린 친북 성향 집회를 공식 지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할렘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열린 코리아 인민 서밋으로 참가자들은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며 미국의 군사, 경제적 지배 종식을 요구했습니다. 행사에는 50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한반도의 공산주의 통일을 주장하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북한 김정은 체제 하의 한반도 통일을 사회주의 낙원으로 묘사하며 미국의 개입을 제국주의적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